논란 생길 곡인데 이건. 그러니까 와 트랩인데 분수가 아니야. 분수랑 분수는 다 막아놨어. 와, 우리 작년 진짜 잘 왔던 거였네. 이번에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이 저희 가족에겐 세 번째 크루즈 여행인데요. 그간의 경험들과 제가 생각하는 크루즈 여행의 약간의 팁들을 이번 영상에서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탑승하게 된 MSC 크루즈 판타지아입니다. 선박 규모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녀석은 1637개의 캐빈 규모의 중형 선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사이즈를 가장 선호합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비싸고 사람도 더욱 많아서 여행 내내 사람에게 치이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가 저에겐 여행을 즐기기에 적당한 규모였습니다. 크루즈도 비행기처럼 이미그레이션을 거칩니다. 신분증, 거주권, 여권에 찍힌 출입국 도장 등의 확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승선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티켓팅할 때 가능하다면 꼭 발품 캐빈을 추천합니다. 대신에 저희는 음료가 불포함된 밀 플랜을 선택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환기입니다. 다른 호텔들처럼 크루즈도 먼지가 많고 아주 건조한데요. 환기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때문에 바깥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요. 매번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일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선박을 보시면 이렇게 발콘 캐빈이지만 미관상 발코니 유리가 막혀있는 캐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방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꼭 유리로 된 캐빈으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12시 체크인이지만 조금 빨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져오신 큰 캐리어는 승선하기 전에 크루에게 맡기고 그들이 방 앞으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텀에 갑판 쪽에 있는 뷔페에서 점심을 드시면 됩니다. 음식 퀄리티는 괜찮아요. 이 뷔페는 아침 6시부터 새벽까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녀석보다 더 큰 배는 모든 음식들 앞에서 줄을 서야 했었어요. 판타지아는 괜찮네요. 이제 출항입니다. 이렇게 큰 배를 타고 항구를 나가면서 유럽의 도시를 보는 건 참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갈매기 떼가 박달나고 아우성이네요. MSC 판타지아는 5개 도시에 정박합니다. 이탈리아 제노바를 출발해서 마르세유, 발렌시아, 리보르노, 시비타베키아 순입니다. 리보르노에선 기차로 피사와 피렌체를 갈 수 있고요. 시비타베키아에선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리보르노까지는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일요일 하루는 오롯이 배에서만 지내게 될 겁니다. 신납니다. 조식을 간단히 먹고 나와봅니다. 마르세유. 여기서 꼬마 열차를 타면 저기 보이는 마르세유 대성당까지 한 번에 가는데요. 해안도로를 거쳐가기 때문에 경치도 볼만합니다. 뷰포트를 지나서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성당까지 20여 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마르세유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전 성당보다 도시 풍경이 더 멋지네요. 왔으니 올라가 봅니다. 성당 외벽 무늬가 좀 독특하네요. 성당 내부는 정말 하나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좀 더 올라가 보면 확 트인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저 멀리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배경인 감옥섬도 보입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뷰포트로 가봅니다. 실제로 와보면 왜 뷰포트라고 이름 지은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럽치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점심 먹으러 시내로 들어갑니다. 도심도 정갈하니 예쁘네요. 트램에도 낙서가 없습니다. 저희는 유럽 여행할 땐 무조건 아시아 식당만 갑니다. 먹거리가 전부 피자, 파스타라서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여기도 시내 어디쯤 있는 작은 타이 레스토랑이었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롱샹궁전이라는 곳입니다. 예쁘긴 했는데요. 왕복 4km를 걸었더니 다시 가라면 잘 모르겠네요. 잘 놀았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이곳은 바르셀로나 조금 아래의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은을 레고 같아, 저거 내가. 항구의 정박후 도심으로 나갈 땐 보통 셔틀을 사용하는데요. 대중교통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요금 때문에 저희는 크루즈에서 연계하는 셔틀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버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항구가 보안구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버 픽업까지 조금 걸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타라고나는 우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내까지 걸어갔는데요. 여기는 지중해의 발코니라고 불립니다. 어떻게든 이름을 지어내려고 애쓴 느낌이긴 합니다. 타라고나에선 인간 탑쌓기 행사가 2년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지정된 이 지역 전통문화라고 하네요. 여기에도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왠지 막시무스가 콜로세움으로 가기 전에 무용담을 만들었을 법한 아담한 사이즈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여기까지 온 건 인정하겠지만 자신은 이 자리에서 죽고 있는데 저 위에선 그걸 놀이로 즐겼을 거라고 생각하니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다른 후기들 보면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야. 없어. 여기도 무척 옛날 도시라 오래전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성당을 중심으로 한 이 길이 메인 길입니다. 성당까지 걸어가 봅니다. 입장료가 유로라서 안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이제 왔던 길을 지나 점심 먹으러 갈 겁니다. 간판부터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 가게는 원피스 덕후 사장님이 운영하는 일식 무제한 레스토랑입니다. 인당 정액제에 원하는 대로 주문해서 먹는 시스템인데 유럽에서 먹는 일식이란 걸 감안해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3명에 55유로 나오네요. 잘 먹고 갑니다. 도심으로 나와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투우 경기장이고 오른쪽은 기차역입니다.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옛 발렌시아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좁아지는 골목을 통과해서 조금만 걷다 보면 결국 광장, 그리고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성당이 나옵니다. 발렌시아 대성당입니다. 아침부터 줄도 길고 유료지만 여기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왼쪽으로는 탑도 올라갈 수 있던데요. 저희는 성당만 갔습니다. 이걸 보려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썼던 술잔, 성대. 실제 저게 정말 그 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잔이 있는 방의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엄숙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작은 박물관 있고 그냥 성당이고 그렇습니다. 여봐, 여기는 그래도 뭔가 볼 게 많아. 여기 좋아. 풍성해. 역시 스페인이야. 타라고난 아니었어. 확실히 발렌시아는 도시가 큽니다. 타라고나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기분 좋게 점심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한식입니다. 논란 생길 거겠네 이거. 그러니까. 다시 배로 돌아가기 전에 마트에 들러서 음료들을 좀 사고요. 도심 바깥으로 걸어 나가 봅니다. 코스타 친구야 되는. 오늘은 바다 위에만 있는 날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배에만 있으니 이벤트도 많고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붐빕니다. 저희는 좀 늦게 일어나서 뒹굴거리다가 바다를 보면서 여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그냥 공홈에서 티켓팅을 합니다. MSC의 경우 나라별 다른 언어의 공식 홈페이지들이 다 따로 있는데요. 지금 보실 건 영국 사이트입니다. 2025년 여름 스케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딜들이 보입니다. 각 딜 우측 상단에 선박 정보도 알 수 있고요. 정박하는 항구 스케줄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딜을 선택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스펙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캐빈을 선택할 차례네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적어도 발품 캐빈입니다. 물론 이 이상도 있으니 여유가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추가 옵션이 있네요. 어차피 배에서만 계속 있을 게 아니라서 전 추가 비용은 없는 걸로 선택합니다. 방 사이즈도 크면 좋겠지만 여기서 층수는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캐빈은 8층이네요. 이제 결제창입니다. 매일 저녁은 레스토랑에서 드실 수 있는데 저녁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넣고 결제하면 끝입니다. 저희는 독일에 살아서 독일어 사이트에서 결제했는데요. 크루즈 티켓만 3명이서 1920.23유로였습니다. 리보르노역에서 기차를 타면 피사를 거쳐 피렌체까지 갈 수 있습니다. 피렌체역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보인다. 우와. 이야.
피렌체는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실제로 보니 이 녀석이 이 동네 대장 맞네요. 혼자서 존재감 뽐내면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유럽의 성당은 보다 보면 정말 너무들 똑같아서 어디를 가든 그닥 감흥이 없는 편인데요. 여기 돔 내부 벽화는 나름 멋졌습니다. 그래도 역시 두오모는 외관이 더 멋집니다. 피렌체는 워낙 유명한 데다 리뷰들도 너무 많아서 도시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잘 몰라서요. 이분이 포세이돈, 이분은 다비드, 그리고 이분은 메두사 목을 딴 페르세우스라고 합니다. 베키오 다리로 가봅니다. 왠지 부모님 모시고 오면 곤란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티본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꽤나 유명한 집이라서 웹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구글 맵에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고요. 예약 확정 메일을 받으셔야 완료됩니다. 메뉴엔 이것저것 많은데요. 저희 목적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서 티본 스테이크와 까르보나라를 주문했습니다. 유럽은 소고기가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질기고 냄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명하다니까 와봤지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요. 제가 지금껏 유럽에서 먹어본 정말 최고의 스테이크였습니다. 까르보나라도 맛있었는데 그 맛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총 금액 121.33유로. 웹사이트에서 예약하면 할인도 해줍니다. 미켈란젤로 광장에도 올라가 봅니다. 피렌체 구경 잘했네요. 다 본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피사도 들러봅니다. 우와, 진짜 기울어져 있어. 피사의 사탑입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걸 실제로 보니 신기하긴 합니다. 이건 뭐 하는 곳일까요? 이제 다시 배로 돌아갑니다. 잘 놀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다들 일찍부터 로마 여행을 서두르네요. 저희도 서둘러 봅니다. 시비타베키아도 작은 항구라서 우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까지 운행하는 셔틀을 타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비타베키아 역에서 로마 테르미니 역까지 한 번에 갈 겁니다. 이탈리아 열차 티켓 구매는 오미오라는 앱으로 합니다. 무려 한글을 지원하고요. 열차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시비타베키아 역에서 로마 테르미니까지 3명이서 12.08유로네요. 결제 후에 애플 월렛 등으로 다운받아서 QR코드만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도착입니다. 로마 테르미니. 저희는 여기서 콜로세움을 먼저 갑니다. 1.5유로 티켓을 인당 2-3장 정도면 하루 돌아다니기 딱 맞습니다. 콜로세오 역으로 갈 겁니다. 역에서 나가면 바로 보이는 정말 현실감 없는 건축물 콜로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걸어가면 기념관, 무슨 광장, 트레비 분수, 판테온 다 갈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 같은 느낌이에요. 로마도 워낙 리뷰가 많아서 도시 자체에 대한 리뷰는 다른 분께 넘깁니다.
다만 한 가지, 2024년 10월 기준 로마 전체가 유지보수 기간이었어요. 여기 빅토리아 2세 기념관 앞은 무려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오랫동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트랩인데 분수가 아니야. 야, 저것도 다 가려놨네. 판테온 앞 분수도 공사 다 중이네요. 가려놨어. 그래도 판테온은 판테온입니다. 여기저기 아무리 공사를 한다 한들 그래도 젤라또는 먹어야죠. 분수랑 분수는 다 막아놨어. 작년 진짜 잘 왔던 거였는데 우리 안 왔으면 모르는 거 아니야? 라보나 광장도 이렇네요. 아쉽습니다. 점심은 테르미니역 근처 한식당입니다. 알베르토랑 독일 다니엘 사인도 있네요. 적당히 둘러보고 이제 돌아가 봅니다. 돌아와 보니 하선 준비 안내물이 와 있습니다. 이제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할 때처럼 크루가 짐을 내려놔주고 하선 후 찾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미리 내놔야 합니다. 나름대로 이 영상에서 최대한 정보들을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제대로 전달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더 언급해 봅니다. 캐빈에서만 신을 슬리퍼 하나 정도는 있으면 편합니다. 혹시 컵라면 드실 거면 보온병도 하나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배라서 예민한 분이시라면 멀미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은 레스토랑에서 정찬을 먹게 되는데 날마다 드레스 코드가 다릅니다. 이때 정말 휘황찬란한 멋진 차림들을 볼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움직일 때마다 발급받은 키카드가 필요한데요. 목에 걸고 다니면 편리합니다. 선내 기념품 샵에도 목걸이가 있긴 한데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배 내부엔 선내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이건 선박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입니다. 여기 접속하면 이 MSC 포미라는 앱에서 선박의 모든 정보 조회 및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약 정보도 다 있기 때문에 일행 정보도 있고요. 일행과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선내 인터넷 가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항상 온라인 상태여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잠깐의 오프라인 모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이 극장에선 쇼가 열립니다. 매번 같은 출연진이긴 하지만 즐기기엔 충분한 퀄리티입니다. 특히 금요일 낮 밤 피날레 쇼가 호응도 좋고 화려해서 볼만합니다. 크루즈 여행, 여행사 통해서 비싸게 가지 마시고 직접 티켓팅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